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콧대 높던 애플, 중국 AI 쓴다. 애플카 이어 이것도 개발 중단. 현지 시간 23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 등의 중국 바이두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는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격인 AI 챗봇 어니봇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기관서 미국 반도체 퇴출, 인텔 AMD 타격 입을 듯.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 AMD,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무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라클 등 외국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컨설팅 받고 사업 구조 재편한다는 SK, 투자 주도한 임원들 초긴장. SK그룹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전략 컨설팅을 받는 것과 관련해 인수합병 담당 임원들이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설팅의 초점이 기존에 했던 M&A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그룹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난해 말 취임한 최창원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은 그간 투자했거나 사들인 기업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먼저 흐름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43% 상승하면서 2,76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0.48% 상승하면서 90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AS와 관련해서 장비와 서비스, 부품 수출까지 모두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1% 정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장중 고점을 뚫나 혹은 8만 전자를 가나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긴 했지만 장중의 고점 79,900원까지 터치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79,700원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삼성 SDI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기아만 오늘 보합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수급이 악화됐던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지난주 금요일장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현대차는 0.62%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2차 전지 밸류체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도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살펴보겠습니다. 1.07%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오후 들어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 5% 넘게 깊게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지만 만회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HPSP와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시총 6위에서 10위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HPSP는 오늘 보합 수준에서 엔캠은 0.22% 상승하면서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0.72%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장 시작 전 담아볼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DK락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그동안은 아무래도 그 조선주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DK락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 있었던 그 반도체에 향한 어떤 이슈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월요일날 그 삼성전자 쪽으로 반도체형 피팅 밸브 제품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 뭐 하이닉스 쪽이란지 그리고 해외 쪽은 TSMC란지 인텔 쪽이란지 이쪽까지도 아마 이 제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 회사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 삼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형 피팅 밸브 매출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10%가량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에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선 기자 잡지로 많이 좀 부각이 됐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쪽으로 그 제품 승인을 좀 받게 되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형 피팅 밸브 매출을 400 정도 현재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형 그 피팅 밸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한 50% 정도는 반도체 쪽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탈출한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3월 18일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또 말씀드릴 부분은 DK락 이탈리아가 ITH와 오일가스용 프로세스 밸브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중동 진출에도 좀 가속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 삼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오늘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8,500원에서 8,7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 밴드에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0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1선 부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팍 뛰는 경향이 있겠네요. DK락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식은 이제 바이오에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감염병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바이오된 항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오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감염병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좀 묻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 프로그램인 바이오니모 확장 생성형 AI 툴캣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 참여 계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협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AACR 이제 4월달 예정이 돼 있죠. 여기에서 항암제 파이프라인 PHI-101 플러스 그리고 PH-501 효능평가 2건을 현재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5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을 정리를 하자면 코스피는 2,74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했다라는 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환율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중국 국영
국영 은행들이 앞서서 달러 매도 그리고 위안화 매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율이 좀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개장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갑니다. 코스피 0.32% 상승하면서 2,757선, 코스닥은 0.33% 상승하면서 90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이전 상장한 후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SK온과 14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진세미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AS 관련 기기나 부품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통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중 하나가 동진세미캠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11%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사 시간에서 함께 좀 짚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의 색이 묻어 있습니다. 바이오니모에 적용하게 되는 생성형 AI 툴킷을 소개하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함께 언급이 좀 됐는데요. 지난해 4월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9.7% 매우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기업 그리고 이렌시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그루트 로봇을 선보였다라는 부분은 외신 브리핑에서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해 갈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을 하겠다,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아갔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6.12%, 농슬라로 또 유명한 기업이죠.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엔젤 로보틱스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이 좋을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는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를 오늘 돌파를 하나요. 79,700까지 아주 근접을 해가지고 있고요. LNF 아까 말씀드렸고 이렌시스도 오늘 4.7% 강세로 시작을 합니다. 챗GPT 대비해가지고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1.5% 강세로 출발하면서 삼성전자와 좀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삼성 SDI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 중에 셀 업체 중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에 맞죠. 2.7% 오늘 강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전날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늘 다시 마이너스 1.7%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금요일 아주 변동폭이 컸습니다. 방산주 대장주인데 오늘도 4.7% 초반에 좀 반등을 시도해 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 7% 올라간다고 앞서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은 코스피 446 사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팝니다. 392여 파는데 선물 쪽에서 1730 계약사면서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강세가 지금 강합니다. 0.46% 강세. 코스닥은 조금 덜하죠. 0.3%. 근데 조금 눈에 거슬리는 대목은 달러원 환율이 1342원대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상황입니다. 원화 환율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 무시하면서 환율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세적인 올라가는 상승세에 지금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166억, 그러면서 0.5% 아까보다는 조금 주가가 내려왔죠. 하이닉스도 143억 들어오면서 플러스 2.3%.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봐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거의 300억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487억 사는데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플러스 4%.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0억 정도 들어오네요. 1.3%. 그래서 코스피 상위 4위까지는 오늘 플러스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기아, 526이 조금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으로 쳐져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 2위는 프로그램은 매도네요. 각각 10억, 13억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1.4%, 에코프로는 0.96%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죠. 오늘도 프로그램 21억 나오면서 4.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87억, MLB하고 HLB하고 좀 다르죠. 1.7% 내려가는 분위기가 지금 장 초반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 코스피 좀 보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힘을 내네요. 98억 순매수 들어오면서 3.2% 좀 올라가고 있고 고려아인도 오늘 37억 갑자기 프로그램 순매수 늘어나면서 5.8%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 SDI 강세도 프로그램 매수에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위메이드 최근에 주가 강세 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매수 29억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 19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LNF 주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127억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1등입니다. 네이버도 40억 정도 프로그램 맞으면서 1.5% 밀리고 있고 한미사이언스 26억 프로그램 순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3%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알테오젠 프로그램 순매도 때문에 많이 밀렸나요? 프로그램 102억 순매도 상입니다. 1.9% 내려가고 있고 여기도 HLB 제약 뭐 강세는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자, 전문가님 장 초반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자 0.4%, 0.5% 이렇게 올라가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마이크론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HBM이라는 이런 특화된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하이닉스 중심의 어떤 이 코스닥 반도체 장비 쪽이 그러니까 저는 그 한미 반도체 한 이스페타시스를 이제 와서는 조금 이제 HBM 레토릭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HBM과 연관된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됐었고 코스닥 중심의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그 HBM 쪽이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레거시 쪽이죠. 이제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이지 이쪽까지 훈풍을 불어넣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난주 2,7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까지 어쨌든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순환매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들이 있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끌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가 2.6% 정도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기존 레거시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양 시장 모두 좀 안정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찜찜한 부분은 지난주 이제 외국인들이 2,700포인트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서 현물 쪽에 들어왔었던 강한 매수들, 그러니까 현물 쪽 같은 경우도 2조 5천억, 3조 원이 넘는 매수와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도 27,000계약이 넘는 이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과연 이 매수들이 과연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물음표는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음표를 제시를 하나 한 게 달러원 환율이 지금 1,342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사실 환율하고 코스피는 이제 정반대로 역외관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그런 거 무시하면서 시장은 내가 할 길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환율 시장은 나는 모르겠다. 미국 네네. 달러화 지수 보면서 가겠다. 이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주식할 때 그러니까 주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게 해석이 달리 될 때가 네. 가장 머리 아픈 상황들이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율이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기본적 그 정석이었던 개념을 보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차선이 발생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런 개념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율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통화라는 것들을 볼 때 환율적인 개념과 그리고 투자 자산의 어떤 가치 개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환율적인 측면보다는
투자 자산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화 자산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달러가 지금 현재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원화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즉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진행이 되게 되면서 나왔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라면 그 반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환율을 큰 변수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현상도 시장에서는 그때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화 환율 잘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제가 오시는 분마다 방산 쪽 여쭤봅니다. 네네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금요일 날 네네.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네네. 이건 약간 손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방산 쪽에 뭐 괜찮은 성장성이 있는 거고 저평가주도 맞는 거고 네네. 현대로템도 오늘 이제 조금 상승세에 이제 동참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LIG 넥스원도 계속적으로 네네. 상승세가 유효한 것 같은데 이거 조바심 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나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방산주 같은 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이때 분석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업황적인 부분을 두 개를 놓고 좀 봐야 되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마 대응하시게 되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업황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좀 설명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리스크, 그러니까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되지만은 반대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호재라 보는 게 맞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대결로 가는 분위기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반대로 바이든이 당선은 안 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굿과 나배드가 틀린 것처럼 바이든이 안 될 가능성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계속의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나토 쪽 같은 경우도 방위 분담부의 어떤 잡음이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통령 후보 중에서 또 이제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 독립이 가능할 경우에는 굳이 대만을 지켜줄 명분이 없다는 그런 강한 발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를 시킨다라는 것들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방산을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위 분담, 이런 방위비 어떤 분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노골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제 나토, 유럽, EU 쪽 같은 경우도 약간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 측면이란지 로켓 배송을 한번 예를 들어 보긴다면 빠른 배송이 이런 부분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쪽도 그렇고, 지금 체코 쪽도 루마니아 쪽도 그렇고, 체코 쪽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나라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제 추가적 무기 구입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계속 넓혀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천궁2를 구매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를 안 좋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수출금 중 2조가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현대로템도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당연하죠. 왜? K2 820대 수출량이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어찌 보면 현대로템도 이런 반응이 가능한 거고, K9, K2 무기만 가나요? 포탄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풍산도 가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반도체 그리고 방산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자, 방산 알아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네. 서비스 차원에서 좀 하나 볼 회사가 비올이라는 회사가 오늘 뭐 중국에서 실퍼맥스 네. 중국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최근에 비올 관련해서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있지 않았어. 네네. 근데 좀 주가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갑니다. 네. 따라잡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피부 미용 쪽 같은 경우는 대장을 일단 클래시스로 좀 보고 있거든요. 클래시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마이크로니드 관련돼 가지고 그런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국 쪽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매출처 다변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일단은 매출도 달성하는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와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미용 관련된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작년에서 올해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단 대장은 클래시스 말씀드릴 거고요. 비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원대 돌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지난주에 저희가 센티멘트 펀드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을게요. 삼성전자, 8만전자 갈까요? 일단 뭐 SK하이닉스의 이 키높이, 키 맞추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관련된 업턴 이슈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한 1차 목표가는 전 8만 원 넘어서 8만 예. 4천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8만 4천까지도. 네, 지금 뭐 반도체 이벤트가 좀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6일 날 mem콘 2024 학회 이벤트도 좀 있고 여기서 좀 끝날 것은 아니고 뭐 CXL 디램 관련된 기술, 여기에 기술 사용 검증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올해 하반기에 양산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단기적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여력이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SK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가 어쨌든 네네. 밸류에이션 갭도 많고 SK하이닉스는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돈이 조금 빠지면서 삼성전자로 갈 수도 있다. 네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부강약품, 신풍제약, 고려아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예, 저는 신풍제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가격 14.3% 상승한 85,60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단기적 어떤 수급 유입 효과가 일본발 이슈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독성 쇼크 증후군 관련주로 좀 편입이 좀 되면서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상한가 그리고 오늘 시가가 지금 14.7%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펀더멘탈과 좀 관련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신풍제약이 이 코로나19 때 주가의 상승폭이 좀 굉장히 컸었고 여기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좀 했는데 옛날에 이상했던 주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내놓은 바는 없었고요. 네네. 오늘까지 이어지는 상승 흐름은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이 수급 유입 효과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좀 보면 2023년도에 914명이 발병해가지고 뭐 이게 사망자 집계라고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914명에 대한 집계가 있었고 올해는 2월까지 414명이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인해서 좀 사망했다는 발표가 좀 있었는데 여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국립보건원에서는 아직 확산세를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오늘까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일시적인 상승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와의 어떤 연관성들을 좀 부여하기는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네요.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코스닥 쪽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삼천당 제약, 중앙첨단소재, JNTC, 세로닉스, 덕산테코피아 모르는 회사 이름도 몇 개가 있는데요. 네네.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오늘 삼천당 제약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게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9%대까지 하락을 좀 했는데 당시에 좀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황반 변성 치료제, 이 아일리아가 이 독점적인 공급에 대한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허위 사실, 예, 예. 이런 어떤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있었지만 오늘 시가와 동시에서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제에 대해서 영국 등의 9개 국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고 좀 회사가 좀 밝히면서 강한 수급 효과가 좀 반영되면서 오늘 좀 52주 신고가 기록을 좀 했는데, 우선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사실 이 제형제를 우리가 복제해서 그렇죠. 공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안과형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삼천당 제약이 국내에서 1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독점 이슈가 조금 더 단기성 어떤 이슈보다 실적과 좀 연동되는 관점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당분간 조금 더 수급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 오늘 상한가 간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거래일 특징주부터 지금 이 시각 급등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엠젠솔루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신장 질환을 앓던 60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수술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엠젠솔루션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3.19% 강한 상승 탄력 받으면서 1,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인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18%가 넘어가는 19%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현재 글로벌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고 현재 임상 통계 분석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풍제약은 연내 피라맥스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는 19,3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 천연 미생물 화장품 원료 기업 J2K 바이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서 주목해볼 점은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피부 진단법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관련된 테마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인데요. 현재 코스메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총 295개의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12.5%의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33,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도 보신 바로 삼천당 제약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11만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현재 서유럽 9개 국가와 황반 변성 치료제인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삼천당 제약의 글로벌 계약은 총 1,4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출 규모는 지금까지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주가가 강한 상승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원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두올인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명 죽음의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이 타카타사의 에어백 리콜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리콜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크라이슬러 300과 다치 차저 모델을 대상으로 총 28만 6천 대에 한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올의 주가가 현재 4,21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급등주에 두 종목이나 겹쳐 있네요. 잘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가는 좀 밀리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예, 전 따라가 보자라고 따라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휴보의 개발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휴머노이드, 우리가 좀 완성형 로봇이라고 불리는 인간형 로봇의 이 가장 근간은 이족 보행, 예. 두 발로 걸어서 보행하거나 어떤 사물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행동을 좀 지시 또는 제어하는 그런 로봇인데, 재밌는 로봇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뭐 협동 로봇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고도화된 회사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국산 부품에 대한 내재화 이슈가 좀 컸는데 대다수의 이 로봇 회사들이 아직도 이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대다수 부품을 공급해서 조립하는 형태에 좀 불과했다면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자체 국산 부품을 조달해서 만들기 때문에 원가율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내재화 부품률은 한 65% 정도 국산화 비중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으로는 뭐 지금 감속기를 국산화 시킨다라고 하면 80%대까지 국산화를 좀 이룰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대량 양산 가능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이익 개선도가 큰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좀 지분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 주주간 계약서에 대한 기재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내이사 1인을 상주해서 여기서 경영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어떤 의사가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근본 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이다라는 안건이 좀 올라오면서 주주간 계약서가 공론화되거나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인데 예. 여기에 더해져서 또 하나의 내용들이 뭐냐면 조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신해서 매수해야 한다면 지배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자회사 편입이 좀 가능한 지분율을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조기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회사로 좀 편입하게 된다면 로봇 사업이 보다 빠르게 사업 전략적으로 좀 가시화가 된다는 기대감들이 좀 수반됐고 이에 따라서 단순 기대감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있었지만 오늘은 3.5% 정도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29일 정기주총 선임 이후에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 로봇 사업에 관련된 전략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에서는 뭐 웨어러블 로봇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어떤 전략들이 선 공개된 바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유입 효과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딴지를 하나 걸어볼까요? 네네. 이게 매출 대비해서 네. 상당히 높은 주가가 항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주가를 따라갈 때 말이죠. 모멘텀을 좀 따라가면서 볼까요? 아니면 길게 놓고 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외형 벌어들이는 매출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술력을 우리가 좀 입증을 해봐야 되는데 같은 로봇 회사들의 경우는 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비교를 하지만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이점은 두산은 실질적인 이 산업용 로봇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형이 이제 공정도 안에서 여기서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제품에 대한 유형군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 고도화를 현재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 좀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뭐 미국의 사례를 좀 보면 지금 이 완성형 로봇의 이 최근에 어떤 공개된 영상들을 봤을 때는 지금 벤치에 적용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물건을 지금 배송을 합니다. 그러게요. 들어서 25kg 상당의 물건을 배송하는 수준.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은 국내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견줄 만한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에 대한 차별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긍정적으로 보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도 화면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라젠, 와 신라젠 이름 오래간만입니다. 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은 뭐 말자. 말자. 리스크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미국 아마케 다음 달 4월 5일에 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면역 관문 치료제입니다. 리뷰타이오와 팩사백을 접목시켜서 이 병용 치료제에 대해서 신장암 임상 1상과 2상에 대해서 네.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게 지난해 종양학회에서 밝혀진 어떤 학술 내용이었는데 뭐 임상 1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임상 2상에 가시화가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유효성에 관련된 그리고 안정성에 관련된 입증을 좀 더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모멘텀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발표했던 1,294억 원 규모의 이 대규모 증자, 주주배정 유상 증자가 단기간 주가 가치에 관련된 어떤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거 이제 진짜 소식 나오면 어떤 때는 주가가 튀고 어떤 때는 주가가 밀리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부정적으로 봤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저가 구간이 17.6%까지 좀 하락을 했고 현재 낙폭을 일부 좀 축소를 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뭐 채무 상환용이 아니라 운용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1,294억 원. 네.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주식이 아니라 전체 발행 주식의 한 30%가 추가로 시총이 증대돼요. 많이 줄어가지고 엄청난 그렇죠. 규모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단기에 상장된다면 이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 이 부분이 일차적인 이슈로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다음 달 아마케에서 지금 예고하고 있던 부분이 고용암 치료제제 이 BAL0891 이 파이프라인이 관련된 중간 연구값을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예. 관련된 단기 이벤트는 주목을 좀 해보지만 지금은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단기에 주가의 어떤 추세를 좀 전환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단기 이벤트까지는 매수가 좀 유효하겠으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변형인 대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라가되 신라제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니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진단이나 진단 시약 같은 제품들을 파는 기업인데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 매출이 견조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자회사로 에이스 바이옴을 두고 있고요. 제품으로는 비엔알신, 이 뒤에 날씬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체지방 감소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유산균 제품을 가장 대표 제품으로 밀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매출이 YOY 4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2024년 들어서는 매출 부분이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자회사 매출이 견조하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르나 매출 확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코스메르나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탈모 완화 제품, 화장품 관련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요. 두피의 국소로 도포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탈모약보다 투여하게 되는 주기가 굉장히 길다고 하고요. 호르몬 부작용도 적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메르나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패키지가 리뉴얼될 예정이고요. B2B 계약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쿠웨이트나 슬로베니아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파트너십이 늘게 된다면 기업 가치의 회복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신 시스템 함께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기업이고요. 첫 번째로는 안전벨트 매출 성장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입니다. 4분기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YOY 기준으로 하향 플랫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전미 자동차 노조죠. UAW의 파업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객사들의 입지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환율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라인 설비 수주라는 부분은요. 24년 실적에 있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 라인 자동화 설비라는 부분인데요.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렇게 수주를 좀 이어서 했고요. 수주 인식이 3분기부터 인식이 될 예정이라서 1년 내내를 놓고 본다면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의 첫 번째 포인트는 주력 고객사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쿠팡이 가고 알리와 테무가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한진이 가지고 있는 주력 고객사 중에 하나가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택배 물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큰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4월에 계약이 종료가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봤을 때 알리와 테무에 대한 택배가 이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전 메가허브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대전 메가허브를 좀 살펴보자면 시간당 12만 개의 화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축구장으로 따져봤을 때는 21개의 면적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대 상차, 80대 하차가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큰 물류센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가동률이 약 83% 정도인데요. 5월 이후가 들어서는 100% 터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종목은 한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한진은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택배 물류 사업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주선업,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유류 사업과 또 창고 운영까지 함께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같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택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달과 또 택배 문화라고 하죠.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시키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온라인 거래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한진에게는 매크로 환경적으로 좀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3월 18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국내 NDR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 설명회인데요. 이때 주요 고객층이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쿠팡이 가고 알리와 테무가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주력 고객사가 쿠팡이었지만 이 부분이 4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에 모자란 부분들은 알리와 테무가 함께 채워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 성장으로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커머스 업체가 커질수록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택배 쪽인데요. 쿠팡의 경우에는 물동량의 대부분을 자회사인 쿠팡 로직스틱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택배사보다는 오히려 물동량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중국 이커머스 성장을 할수록 오히려 한진은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0에서 15%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무가 더 큽니다. 약 70% 물량을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 통관 및 택배 경쟁 입찰 진행이란 부분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알리가 택배 입찰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알리가 CJ 대한통운과 주 계약을 좀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통관후에 한국 내에서 배송을 좀 담당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 계약이 끝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 입장에서는 CJ 대한통운과 물론 계약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택배사들과 함께 입찰 경쟁을 좀 진행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도 함께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화주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한 군데만 딱 주 계약처를 정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동시에 계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진도 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전 메가허브 가동률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5월 들어서부터는 100% 가동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2분기와 3분기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분기 가이던스는 그래도 좀 개선은 조금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4.3% 정도 YOY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살펴봤던 이 대전 메가허브에 대한 가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감가가 1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외국인 순매수세 2,750선 강보가 보이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DK락
파라사이 바이오 언급됐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라가자, 신라제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